네, 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의궁 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항공사진에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창의궁의 터로 추정되는 지역이 되겠고요. 바로 이 오른편 지역에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의 터가 되겠고, 경복궁 서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동이 있는 동이동 지역에 바로 이 창의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 지역의 행정동명은 의통방이었습니다. 그 윗동네가 장동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북서문에 해당되는 창의문이 바로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복궁 서쪽 지역이 되겠는데, 일찍이 개국 이래로 조선 왕조에서는 이 한성부 북부의 10개의 방 중에서 바로 10개 마을 중에 하나로서 의통방이 쭉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1894년 갑오개혁 때 지방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의통방이 통의방으로 이렇게 칭이 되었고요. 1914년에 동명들이 제정이 되면서 오늘날에 바로 이 통이동이 이때부터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네에 지금도 백송이 있어서 이 동네를 흰소나무골 혹은 백송동이라고도 불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고요. 바로 이 동네 위쪽에 장동이 있는데, 이 장동도 창의동이 장의동으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줄여서 장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의문에서 창의동, 창의궁도, 자, 이렇게 동네 지명과 이 창의문은 일정하게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 이 지붕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한양 도성내에 있었던 별궁들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별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이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창의궁이 되겠습니다. 창의궁과 관련이 있는 분은 바로 왼쪽에 보시는 연인궁, 즉 경종의 왕 세제가 되었었던 연인궁 군과 관련이 있고, 오른쪽이 바로 영조의 어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영조 임금님의 잠저였었던 것이 창의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숙종의 많은 부인 중에 무술이 출신이었었던 후궁 숙빈 최씨 사이에서 난 아들이 연인궁, 나중에 영조가 되시는 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결혼을 하셨을 때는 별도로 이 사저가 없다 보니까 결국 출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연인궁은 지금의 바로 이 창의궁 터를 사서 그곳으로 이전을 하시게 되니 바로 영조의 즉위 전에 잠저가 되었던 것이 창의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영조의 친어머니인 숙빈 최씨도 이곳에서 돌아가셨고, 또 영조의 맏아들이었던 효장세자와 화순옹주가 태어난 곳 또한 창의궁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세자의 아들이면서 정조의 형이었던 의소세손의 사당인 의소묘도 이곳에 있었고요. 또 정조의 정말 귀한 아들이었었던 문효세자, 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효창공원에 되는 효창원에 모셔졌었던 바로 이 문효세자의 사장인 문의묘도 바로 이 창의궁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조나 정조나 하는 임금들은 당연히 이 창의궁을 자주 행차를 하시게 마련이었고요. 이것이 1908년에 가서 폐궁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창의궁의 평면도의 모습이 되겠고, 여기 의소묘 같은 게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문의묘나 의소묘가 이곳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자체에 대해서 영조는 대단히 이 창의궁을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왕이 될 수 없었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그는 일찍이 글을 내려서 이곳에 현판을 두게 되니 그 당시에 이 글이 건구고궁이었습니다. 건구고궁.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곳은 하늘에 오르지 못한 용, 이 잠룡을 뜻하는 것이고, 결국 그가 이 잠룡으로서 결국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기운은 바로 이 창의궁 터에서 나왔었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의미의 뜻을 가진 건구고궁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현판을 이곳에 달았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늘 그 덫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어필들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저회갑이라고 해서 결국 창의궁의 터로 이사한 지 60년이 되는 라는 의미의 그런 어필을 내리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영조 자신이 연인궁 때에 경종 임금의 세제가 되면서 이 집을 떠난 지 50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당시 나이 77살 했었던 현판도 이 어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불임구제라고 해서 옛집에 찾아왔었다 50년 만에 이런 글들이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 영조의 뒤를 이어서 정조도 14번이나 창의궁을 갔었고요. 순조도 19번이나 이곳에 거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창의궁이 중시되었었고, 그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 영조 임금님이 사실 왕 이를 계승하는 데에 있어서는 서열에서 굉장히 멀었음에도 결국 왕이 됨으로 해서 결국 영조의 뒤를 이어서 정조도 또 그의 아들 순조도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창의궁을 그만큼 중시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찍이 인조 반정의 중요한 공간이 되었었던 창의문이 이 창의를 따서 결국 이 별궁의 이름도 창의궁이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결국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결국 조선 후기의 왕의 어떤 계보에 큰 변화를 가져왔었던, 그래서 인조 반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뒤에 영조도 임금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결국 이 창의궁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서 조선 후기의 왕 계보, 왕실의 어떤 정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이 창의궁을 중시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까지 이 창의문에 대해서 그만큼 중시했었던 것이고, 그런 전통이 창의궁으로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던 공간은 현재 이젠 흔적도 남지 않게 되어서 다만 표지석만으로 창의궁 터, 터라는 표지석을 우리는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창의궁이었던 이 자리는 결국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들의 식민지 통치기구 중에 하나였었던 동양척식회사의 사택이 자리 잡게 되면서 창의궁 터는 이렇게 구획정리가 되어버리게 되었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오게 되는 바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에서도 총독부 건물과 더불어 바로 총독부 건물의 오른편에 아주 중요 기구였었던 바로 이 동양척식회사의 사택들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독부와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동척 사택의 모습들이 되겠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항공사진에서 동척 관사의 위치를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기구였었고, 그 결과적으로 창의궁터가 이렇게 일제 식민 통치 기구의 중요 기관의 관사로 변질되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대림미술관 등의 이런 미술관을 비롯한 개인 집들이 가득 들어서 있는 곳으로 바뀌어버려서 오늘날에는 이 궁궐터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조선 후기의 왕실 내에서의 이런 창의궁의 중요성을 한 번쯤은 기억해 봐야 될 공간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창의궁터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